화양동이 원래 강북 지역에서 유명한 활락가, 가출하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대학가 상권과 활락가에 같이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건대 사거리 쪽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정문 쪽이 뒤쪽으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정문이 1가모 앞쪽으로 바뀌어요. 대학생들은 전부 앞문으로 다니죠. 상권의 기본은 사람을 먹고 살아요. 화양리를 이용하던 대학생들이 전부 화양리를 안 가고 건대 상권을 이용하게 되니까 화양리 상권은 완전히 쇠퇴하게 되죠. 자, 안녕하세요. 홍 소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전체적인 경기나 상권, 상가 투자에 있어서 조금 하락기거나 침체되고 전반적인 게 조금 불확실한 시대인데 이럴 때 조금 핫하거나 스포트를 받는 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수동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송정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요즘에 투자라든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해서 이런 시기에 관심을 받고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조건들은 또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미래 움직임이 어떨까도 좀 조심스럽지만 약간은 좀 담아볼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대화를 통해서 분석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양 사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게 송정동이거든요. 그 지역은 원래 보면은 이렇게 부각된 건 채 5년이 안 됐고요. 그 이전에 그 지역은 굉장히 암울하고 안 좋았습니다. 슬럼가스러운 분위기도 약간 있었고요. 송정동이 뭐 15, 16년, 17년에 가격이 2천만 원 아래였었어요. 평당가가. 그 2천만 원 아래라는 건 뭘 뜻하냐면 가치를 외부에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한 3, 4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핫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자적으로 발품을 팔고 찾아보면 이런 데들은 계속 나오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2호선 라인으로 보시면 가장 핵심으로 두 개 여기 지나가고 여기가 가장 번화하고 사람들의 통행, 교통 가장 많이 몰리고 유동성도 가장 좋은 곳, 상권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업지역은 위아래 중에 어디가 더 넓죠? 오히려 윗지역이 더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한 블럭에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호기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는 건 광진구가 굉장히 모양이 한쪽은 약간 타운이지만 한쪽은 반듯하게 잘려져 있죠. 이렇게 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서울시구가 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나 미국 주 그냥 자대 놓고 지도에서 쭉쭉 편하게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 상한, 지형, 하천을 안 따져요. 보통은 구를 나눌 때 어떤 지형물을 경계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 하천, 어떤 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 편성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 자르듯이 단칼에 싹둑. 요게 왜 그렇게 되냐면 95년도에 지금 서울시에 구가 갖춰졌거든요. 25개가 됐는데 그 95년도가 사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18개에서 25개로 나눌 때는 일단 인구의 배분도 있을 거고요. 너무 많은 인구들이 한 구에 몰려 있으면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91년에 이제 입법화되고 본격적인 선거에 의해서 시작된 게 95년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김영삼 전부터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95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엔 여기는 성동구였죠. 95년 이전에는 성동구였고 95년도에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요걸 나눠서 광진구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제 성동구가 됐죠. 근데 하천으로 자르면 이게 중랑천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광진구를 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근데 이렇게 요게 지금 동일로를 반듯하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를 나누면서 성수동을 95년도에 성수동은 지금처럼 뜨지 않았죠.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거기에는 아마 그 중공업 지역에 뭐 일자리 때문에 성동구가 여기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게
오늘날의 성수동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신의 한 수는 됐죠. 광진구로서는 굉장히 아쉽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화양사거리와 관련된 것들이 연관이 돼 있죠. 성동구로서는 메인 도시가 있어요. 각 구마다, 각 지역마다 그 행정적인 것들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부도시라는 걸 제가 강조할 때가 있어요. 행정교육부터 경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곳. 그러니까 각 도마다 수부도시가 있겠죠. 강원도에 가면 춘천이 수부도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성동구에서는 광진구하고 분할되기 전에는 어디가 수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왕십리에 보면 다 몰려 있어요. 경찰서. 대학교도 있고. 네, 관청. 그 다음에 왕십리역이 굉장히 복합역이고 앞으로 더 발전되죠. 그죠? 뭐 3개, 4개, 5개까지 이제 이어질 건데. 그래서 교통의 중심, 행정의 중심, 주거의 중심 역할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성동구 전체에서 보면 왕십리를 기점으로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한 15년, 10년 사이에 왕십리 일대도 정말 많이 개발되고 비주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눠졌단 말이에요. 광진구는 이렇다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광진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어린이대공원. 그렇죠. 근데 어린이대공원으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두머리 도시는 뭔가가 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수부 도시에 맞는 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비주얼도 좋아야 돼요. 뭐 강남대로 그런 걸 보시면 아 수부 도시 강남구에서 핵심은 어디예요? 강남대로의 그 주변이 상권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핵심 가로를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고 만들고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만듭니다. 그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하죠. 그럼 이제 그런 그 핵심 가로 지역에는 상권을 만들고자 할 때는 상업 지역을 대규모로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광진구는 뭐 위로는 중곡동, 그죠? 아래는 한강. 그 다음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대학교 2개 하고 뭐 2호선 나눴을 때로 보면 95년 보면 2호선에 대학교 2개 그 다음에 뭐 이렇다 할 뭐 이럴 게 아파트 쪽이 있는 게 동서울 터미널의 위쪽에 워커힐 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당시에는 보다 지금이 안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나눌 때는 그래도 동부지방법원이 구의동에 있었거든요. 지방법원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서울시에서 몇 개 없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죠. 법조타운은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 옮겼어요. 아니, 그거 하나 어떻게 좀 해볼까? 그거 하나 좀 어떻게 비벼볼까 했는데 걔를 옮겨갔어. 어디 문정지구를 새로 조정하면서 밭있던 자리 개발하면서 그걸로 옮겨가 버리면서 거기는 지금 대박이 났고 반면에 이제 구이동 그 자리는 썰렁하죠. 물론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 있긴 하지만 이게 상권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죠. 법원과 검찰청이 있다는 건 파생되는 업종이 또 있죠. 행정 법률 업종. 그죠? 그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행정사 사무실, 각종 그 금융 관련된 것도 연계돼서 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권이나 상가들의 공실률이 적고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법원을 다니기 때문에 뭐 식음료, 식사 그 주변에서 같이 해결하니까 상가들의 업종 구성과 공실의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괜찮겠죠? 근데 별게 없던 동네에서 그게 이전을 해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광진구로서는 이렇게 보면 내세울 게 없다. 있던 것마저 뺏긴 기분이 들고 아쉽다. 그리고 개발 계획들은 좀 있지만 당장 뭔가가 동서울 터미널 뭐 언제 한다는데 계속 연기되고 그 앞에 이제 테크노는 뭐 그냥저냥 비주얼은 좋지만 효용 가치나 그 주변에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하기도 그죠? 그다음에 그 건물이 한때 뭐 흔들림의 문제로 이슈도 됐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길 꺼려한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는 구심점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광진구청장이야. 여러분들이 광진구청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우리 구를 이제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고 핵심 지역의 가로 상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한 끝에 아마 광진구의 관계자분들은 대학교 2개를 살리자. 2호선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95년 이후에 2000년대 초반까지
7호선이 또 뚫렸지 않습니까? 요게 2호선 7호선이 강남 노선이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핫한 투자로 각광도 받으니까 그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건대 사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 건대 중심으로 그 주변을 광진구 핵심으로 좀 가꿔보고 키워보자라는 게 광진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의 도시를 새로 만들고 키우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그래서 광진구청에서는 분구하면서 바로 96년부터 이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요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다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건대 사거리 중심으로 요거 좀 최근에 세워졌지만 원래는 여기가 중심이었고, 여기서 어린이대공원 사거리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있죠. 요 상업 지역들은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거리에서 보면 뚝섬까지, 어린이대공원 사거리부터 뚝섬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전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가로가 아니었고 상권이 없었어요. 뭐 이 지역에 상가도 없던 지역이 많고, 뭐 3층짜리부터 오랜 시간 방치된 건물들, 일반 주택이었던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아주 고층의 개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비주얼을 강남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현대식하고 클래식을 버리고 모던 현대적인 이미지를 좀 해서 고층의 개발로 남다른 비주얼과 지역적 분위기를 좀 가꿔보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건대 사거리에 높은 건물도 되게 많죠. 지금은 백화점, 건대병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막 20, 30층짜리 주상복합 빽빽하게 들어섰고, 야구장, 건대 야구장 축구장 자리에는 이미 국내 최고의 실버타운부터 주상복합 수십 층짜리가 쫙. 그래서 가로 지역에 가서 보면 지금 되게 멋있어졌죠. 그러니까 광진구로서는 이제 좀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우리도 이제 구로서 어느 정도 조금 도시적인 면모를 갖췄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핵심 상권과 가로 지역을 만들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화양사거리의 상업 지역을 지정하게 돼. 아까 보여드린 것에서 딱 무 자르듯이 자른 이유가 분구를 하면서 성동구가 성수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지역은 광진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른쪽에 광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지역으로 개발하고 싶고, 상업지역을 대규모로 안쪽이지만, 왜 대학가 사거리니까 그쪽이 건대와 세종대가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상업적인 것, 오피스텔적인 것, 업무적인 걸 키우면 좋겠다 싶으니까 안쪽에 있지만 오히려 건대 사거리보다 더 많은 상업지역을 줬고, 그래서 화양사거리에서 보면 오른쪽은 대규모 개발과 인센티브를 주는 개발 계획에 지구 단위가 있고, 왼쪽으로는 별다른 게 없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만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동구 입장에서 요즘에 성수동이 워낙 핫하니까 오래전부터 그것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도 IT 지능개발지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했고, 대한민국 지산에서 넘버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생각공장이라고. 그 블럭의 사거리에서 보면 보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여기도 성동구에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보이죠? 이게 IT 개발 지능 지구에서 지산을 지으면 여기가 이제 뭐가 많은 지역이냐면 자동차. 그러니까 장안동에 요 역사 잠깐 말씀드리자면 장안동이 자동차 특구거든요. 그래서 60, 70년대, 70년대 자동차 특구로 지정이 되니까 그 지역에 예전에는 이제 자격증 없이도 정비를 많이 했죠. 그죠? 뭐 야매라 그러기도 하고, 왜 기술은 있는데 자격증을 딸 만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미비한 분들이 기술로만 그 장안동 언저리에 모이기 시작한 게 어디예요? 중공업 지역이 성수동이에요. 그래서 정비소가 많이 있고 뭐 버스 종점이 거기 있고 이러면서 성수동이 자동차 정비의 메카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외국차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자동차 정비 라인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서울시 안에서. 또 요 성수동은 당시에 땅값도 쌌죠. 8, 90년대는. 그죠? 땅값도 쌌기 때문에 외국 자동차 정비소도 성수동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지산 이전에 중공업 지역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여기는 중공업 지역에 자동차, 그 다음에
어떤 가벼운 1차, 2차 산업의 경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발달해 있지 지금의 비주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대적으로 조금 리빌딩 시키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관련한 인센티브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금은 이제 뭐 유통산업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양 사거리에서 3면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만들어졌고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 계획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주거지역, 단독 다가구로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이 사거리에서 보면 송정동만 아무 개발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T개발진흥지구에 많은 지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양리 쪽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막 20층, 30층짜리 오피스텔들이 막 들어서요.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산에 젊은 층들이 많이 취직을 하니까 지산 하나에 막 400~50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요.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최소 2~3명씩만 돼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게 한두 개 건물이 아니라 수십 개 건물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주거를 직주근접으로 가까운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화양사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와 건대가 있어요. 그리고 화양사거리 입장에서 보면 강 건너에 뭐가요? 20~30분만 가면 강남이 있죠. 그 다음에 2호선도 있죠. 그래서 화양사거리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이것만으로도 상업지역에 고층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데 바로 옆에 성수동에 대규모의 또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배우 주거단지 역할도 왜? 오피스텔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IT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화양사거리가 근 5년 사이에 대규모로 오피스텔 주거단지로 바뀌죠. 가보면 3층짜리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 막 3층짜리의 낡은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양동이 원래 환락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그 90년대 화양동, 그때 화양리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강북 지역에서 유명한 환락가. 그래서 지방에서 아이들이 가출하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워낙 그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막 TV 프로에 나오기 시작하고 시사 프로에까지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 아이들이 가출해서 부모들이 화양리 가서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는 이런 식의 시사 고발 프로에 나올 정도로 화양리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야 단속이 심했습니다. 서울에서 몇몇 지역들은 삐삐로 무전을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심야 단속을 피하는 그 중에 하나가 화양리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양리 상권이 대학가 상권과 환락가의 사창가가 같이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걸 자정해서 조금 정화시키고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건대라든가 이 건대 사거리 쪽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정문 쪽이 뒤쪽으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종대하고 만나는 게 화양리 상권이었다면 이게 이제 정문이 1가모 앞쪽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그쪽은 이제 지금 뒷문, 후문 형태로 돼 있고 복합역이 있는 앞쪽으로 정문이 바뀌니까 대학생들은 전부 앞문으로 다니죠. 상권의 기본은 사람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에너지이자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대 사거리가 유동성이 갑자기 되게 풍부해진 거죠. 그 다음에 복합역이 됐잖아요. 환승하는 사람도 늘고, 그죠? 환승도 늘고, 대학생도 그 사거리를 이용하고, 그 건대 앞에 있는 상권이 크지 않았어요. 주택가 지역의 평범하고 그냥 아담한 그런 형태의 상권이었고, 사거리에 코너의 건물에 뭐 서점이 있을 정도로 그 상권이 그렇게 위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점이라는 것은 그 이용하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그죠? 유동성과 다양한 것들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안 좋죠. 한계가 있죠.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뭐 커피숍, 그죠? 그럼 약속 장소의 명소로 바뀌고, 스타벅스가 그 자리에 있다. 코너 자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 자리에 뭐 통신회사,
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러면 지금보다는 어때요? 서점보다는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좋아지고, 그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점이 있다는 건 대학가로서 전형적이고 상권적으로는 보통적인 이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용하는 유동성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상권 안에 개업과 창업이 증가하게 되고, 개업과 창업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겠죠. 왜? 화양리를 이용하던 대학생들이 전부 화양리를 안 가고 건대 상권을 이용하게 되니까 창업이 활발해지고 핫한 업종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리고 세종대 학생들도 어딜 가겠어요? 화양리보다는 건대에 있는 상권을 더 이용하게 되고, 양대학이 건대로 모이게 되고, 건대 상권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에 교통이 발달한 2호선이 있으니까 약속을, 대학생 아닌 일반인도 약속을 건대 상권에 잡고, 이러면 이제 건대 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커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조금씩 커오기 시작하고, 화양리 상권은 완전히 쇠퇴하게 되죠. 자, 아까 송정동 이야기를 그래서 마저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요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거리 코너에서 보시면 다 개발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이 대규모로 조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일반 상업 지역 안에 20층짜리 이상의 오피스텔이 지금 빽빽하게 들어찼고, 그 위가 사창가였어요, 원래. 그래서 여기에는 그 화양사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안 다녔어요. 고가가 있고 저층에 모텔이 빽빽했던 데거든요.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뭐 골목 안쪽에 준주거 지역이지만 안쪽에 있는데도 60m의 개발 계획에 수립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완전 바꾸겠다는 게 광진구의 의지. 그래서 핵심 가로 지역과 핵심 상권을 만들어 보겠다. 비주얼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슬럼가에서 번화가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고층의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지금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의 준주거 지역도 보시면 그 코너 자리는 3층에 낮은 건물들이 있지만 그 주변 3, 4층밖에 안 되는 이게 준주거 화양사거리 코너 건물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0m, 70m 이거 개발할 수 있게 해주니까 오피스텔형들의 뭐 10층 이상의 높이로 오피스텔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광진구 쪽은 꾸준히 지금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 계속 싱글 세대들의 증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2개. 그죠? 그 다음에 환승역. 그리고 강남과 가까워. 그 다음에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어. 이런 것만으로도 오피스텔 하나만 돼도 0만 있어도 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5, 6가지의 복수적인 게 개발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 같고요. 그래서 송정동을 끼고 위에 군자, 광진구 군자, 광진구 화양은 개발지구로 가치가 높고, 아래에 성수동, 성동구의 성수동도 IT개발진흥지구로 개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논외 지역은 송정동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으로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그 주거는 그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형 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있고, 원룸 형태를 좀 볼까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보증금과 관리비가 높지 않습니까? 월세도 높고요. 그런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일반 원룸에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원룸, 고시원의 계층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또 있어.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대학가가 있어. 대학가 친구들이 물론 오피스텔에 살 수도 있지만 고시원이나 원룸에 살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내가 그런 건물을 하나 갖고 그런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런 건물로 신축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 그럼 여기서는 송정동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됐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지역은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그 다음에 땅값도 어때요? 되게 높죠. 이미. 네, 이미 높죠.
근데 송정동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 16, 17에 평당 2,000원 아래였어요.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뜬 건 연예인들이 진입한 게 19년 이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갔거나 컨설팅이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 그룹에서 보니까 이미 성수동 떴어. 그 다음에 옆에 광진구는 다 지구단위 개발 계획으로 들어가기에 만만치 않아. 가격도 높고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수동의 가치를 이어서 컨설팅을 하기에 좋은 곳은, 핸들링하기에 좋은 곳은, 무엇을 혼자 할 수 있는 곳은 송정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송정동을 얘기할 때 같은 성동구이기 때문에 성수동의 분위기를 잇는 바로 이곳이 송정동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일맥타당해 보이고, 그래서 그 안에 카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이 일맥타당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연예인들 투자를 권유하고, 연예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마케팅 효과를 최단적으로 누립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나 들어왔어 이거죠. 이걸 전 매스컴에 떠드는 거죠. 그래? 누가 거기에 들어갔어? 그럼 관심 있게 봐야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파가 미치죠.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것의 신흥시장, 노홍철 효과. 노홍철은 방송에서 자기가 투자했던 데를 계속 리와인드 시켰어요. 출연시켰어요. 거기서 예능 프로, 그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를 찍죠. 그 19년에 들어갔던 바다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연예인들도 이어서 이제 드문드문 한 명씩,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한남동에 들어갔던 장동건, 고소영 커플이 샀던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좀 늦게 샀다 그래서 했는데 그 뒤에도 떴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영 씨가 송정동에 또 들어갔어요. 아니요, 최근은 아니에요. 22년에 들어갔으니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죠. 거의 29억 5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신축한 것들 위주로 이제 체인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연예인들이 몇 명 또 샀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연예인들이 가면 뜬다. 왜? 연예인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하니까. 매스컴에서. 들어갔던 데들이 다 떴다. 이게 있죠. 그러니까 연예인 투자를 따라하는, 추종하는 투자를 해도 손해볼 일은 없다는 생각이, 왜? 가만히 있어도 계속 매스컴에서 어떻게 해요? 회자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현장 수업을 연예인 투자 지역으로 하는 현장 수업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중에 한 명, 두 명만 사도 증가되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22년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17년만 해도 2천 아래였고, 그 18년, 19년도에 2, 3천대였던 지역들이 이제 확 뛰죠. 그러면서 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뭐 권은비가 또 투자를 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안쪽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평당 막 7, 8천. 그러니까 신축된 걸 7, 8천에 샀다면 이제 리모델링 된 걸 7, 8천에 사고, 이러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송정동은 연예인 마케팅과 연예인 컨설팅의 아주 대표적인 곳. 그래서 개발의 잉여 가치를 방향 설정을 잘해서 아주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 카페 거리가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임대 수익은 괜찮을까는 부정적이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뜨면, 왜? 거기 임대료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신축된 게 뭐 10만 원에서 12, 3만 원 정도 하고요. 구축은 7, 8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는 지역들이 보면 적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적자 투자를 감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2, 3년 동안은 23년, 24년은 좀 뜸해요. 그러니까 22년의 그 폭발적인 것, 21년, 22년의 그 폭발적인 기세가 금리가 오르면서 23년, 24년에 조금 누그러들고 있고, 지금은 매매를 해도 적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다소 소강 상태에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분위기,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왜? 거기가 단독 다가구가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개발하지 못한 리모델링형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카페 거리로 도약할 것이냐 아니냐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좋은 상권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는 교통이에요. 특히 지하철. 근데 송정동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한계, 그 다음에 확장성에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저는 만약에 도약한다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 조건들이 안 되는 데는 시간들이 조금 다소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에 다른 핫플이 나오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핫플들이 일시에 여러 가지 지역들이 굉장히 소강 상태거든요. 왜? 내가 오히려 돈을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월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역. 하지만 아직 보니까 지금도 건축과 리모델링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봐야 될 지역. 그러니까 급등하는 지역은 아니라 이미 급등을 했어요. 1, 2년 사이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급등이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조금 자본적인 여유가 있는 분 위주로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호흡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송정동의 의미는 다른 지역은 하락하고 있거나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관심을 받고 투자와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내가 여력이 되면 들어가면 좋지만 적자 투자를 감안할 정도로 내가 자본 투자에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송정동이 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그걸 제가 대신해 드려요. 왜 그 지역이 떴든가, 뜰 수밖에 없었던가를 설명드렸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지역의 투자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부연 설명으로 송정동의 싼 것들의 매물을 좀 찾아보길 권유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매물 중에 싸고 좋은 것 위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발이나 어떤 건축할 거 아니면 골목 안쪽에 있는 거 사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그 주변으로 송정동뿐만 아니라 아래 지역으로 자양동 지역과 여러 가지 조금 폭넓게 지역을 셀렉하시면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조바심 내지 말라. 당장 뭘 사야 된다? 당장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적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좋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도 괜찮지만 비싸게 사는 건 저는 반대다. 그래서 오랜 시간, 6개월 시간 두고 부동산하고 좀 친분을 쌓고 급매 나올 때 기다리시면 그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될 수 있다.